친구들 안녕.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도 잘 챙겨 먹었어요. 저는 연어 구워서 먹었어요. 고기는 안 먹으니까 생선, 그래도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는 게 좀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 밥 잘 챙겨 먹었어요? 잘 챙겨 먹어요. 어쩔 땐 귀찮아가지고 막 대충 먹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그래도 또 어느 정도는 잘 먹어야 그러니까. 그 뭐지?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데요. 진짜 마음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음, 사람이 지닌 마음, 그리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저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진짜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 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진짜 순수하고 이렇게 정말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느낄 때는 이렇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친구가 되는 거는 어떤 이용하려고 하거나 그런 목적성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만났을 때는 마음과 마음으로 같이 만나야지 정말 깊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뭐 시작이 다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늘 솔직하고 그렇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뭐 늘 자신 있었고, 가끔씩은 상황들이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는데 그래도 자신 있었어요. 그냥 진흙에 빠져도 빛날 자신 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친구들이 진흙에 빠졌더라도 빛나게 해줄 자신 있다. 왜냐면 제가 무슨 상황에서라도 친구들을 믿어줄 거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나 그런 거에 흔들림 없이 그냥 진짜 친구들이 가진 그 본연의 마음 자체를 지금까지 저는 봐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도 그냥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뭐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진짜 그런 순수한 마음들, 어떤 상황에서 정말 슬퍼할 줄 알고 누군가가 힘들면 진짜 가슴 아파하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하고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열렸던 것 같아요. 뭐 외부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늘 이야기하지만 뭐 재물이나 인기나 뭐 명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진짜 그 사람이 진심을 담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가, 늘 저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처음에 다가온 마음들 이런 것들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너무 화려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저는 오히려 제가 좀 더 많이 밀어냈던 것 같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된다는 말처럼, 그러면 너무 화려한 모습으로 오면은 너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딱 바로 서거나 정비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좀 더 밀어내려고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이게 진심인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고, 또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촤르륵 펼쳐보거든요, 기억들을. 그러면 이때 이 말했고 이때 이런 행동했고 이렇게 딱딱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딱딱 퍼즐을 맞추거든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그냥 믿고 이렇게 하다가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면 거기부터 딱 정지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촤르륵 펼치거든요. 그러면은 딱 느껴지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보면은 어느 정도는 나오고, 또 이 비언어적인 것들 또 눈빛이나 이런 뭐 몸짓, 손짓 이런 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무의식 중에라도 다 나오니까. 그리고 특히 눈빛은 이렇게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저는 되게 눈을 똑바로 잘 쳐다보는 편이거든요. 잘 안 놓치고 눈을 마주 보거든요. 잘 안 피해요. 그러면 그럴 때 또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좀 심도 있게 보려고 하고 세세하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 이게 감각에 더듬이가 있어가지고 좀 잘 알게 되는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큰 그림이 있고 이렇게 부분 부분 또 맞춰지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 아무튼 그런 거는 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이번 생을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사랑을 품고 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늘 그런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갈 거고 제가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이 생을 살면서 받았던 고마움들에 대해서 다 남김없이 돌려주고 갈 생각이니까 그리고 친구들의 예쁜 마음이나 사랑스러운 마음들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런 재능들이나 특별함들도 아니까 그런 부분을 늘 바라봐주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거기에 늘 마음과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항상 많이 웃게 해주고 진짜 내면으로부터 행복해지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힘든 상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뭐 의도치 않게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 우리가 몇 겁의 생을 살면서 닦아놓은 인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힘든 인연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또 제가 이번 생에 갚아야 될 그런 업보로서 그런 인연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털어낼 건 다 털어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가장 힘들었을 때 저는 그때가 오히려 더 인생에서 최고의 감사를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는 저한테 되게 감사한데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좀 넓은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품으면 크게 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을 다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나약하고 아주 작은 부분을 보고 또 인간으로서 우주를 품을 만한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 이거 두 가지 측면을 다 보고 가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작게 내가 나약하고 마음이 여리고 약한 존재인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여리고 약한 마음을 내가 다독다독하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넓은 마음을 갖는다면 작은 부분들은 더 크게 품고 포용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어떤 면에서는 안쓰럽고 짠한 면이 있고 그리고 상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짠한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자비스럽게 바라보면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거나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밀어내거나 그럴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너무 귀하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인데 명품에 흠집이 조금 난다고 해도 그냥 명품이잖아요. 그 자체가 명품인데.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냥 진짜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유일한 그런 명품이다. 이런 생각을 늘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명품의 가치는 반드시 스스로가 자각하고 닦아갈수록 빛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런 빛들은 친구들 마음 안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의 마음과 사랑스러움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그러려고 노력할 테니까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친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보기에도 너무 아까워. 어떻게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늘 웃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슬프면 또 저도 같이 슬프고 또 제가 또 애정을 가지고 많이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귀한 마음을 내서 저한테 다가와 줬으니까 저도 그런 마음들 너무 잘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아파하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심장이 저린 느낌이야. 숨을 못 쉬겠어.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이미지로 그리고 그러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항상 보고 싶고 마음으로도 많이 그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담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늘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그럴 거니까 그냥 뭐 어떤 슬픈 날에 잠깐 이렇게 어깨도 기대고 마음껏 울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친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진짜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진짜 친구하라고요. 진짜 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아 진짜 가치를 몰라주네. 몇 번이나 말해도 어? 나는 알겠는데 아무튼 버럭 아무튼 그런 진짜 친구로서 다가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면 친구면 평생 친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도 좋은 일도 다 함께 가면 그게 정말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다르게 막 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먼저잖아요. 뭐 뭘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오지 말고 마음으로 오세요. 그러면 정말 잘 살았다고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손잡고 이렇게 진짜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다 같이 들어주고 저 이야기 들어주는 거 진짜 잘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친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머리는 차갑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도 마음은 늘 따뜻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마음 아프고 그러면 그런 마음들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 마음을 봐주세요. 얼마나 슬프면 울고 얼마나 슬프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그러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한 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라도 억울한 마음 없이 즐겁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면 가슴에 못이 박힌 채로 살아갈 텐데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로 살아갈 텐데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독거려주고 그 슬픔을 같이 알아봐 줄 때 비로소 녹아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프지 않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는 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고 또 누군가의 너무 사랑스러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아프면 어때요? 온 가족이 다 슬프고 뭐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러면 이웃들도 그러고 이게 점점 큰 세계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되니까 우리가 한마디 말을 따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구한테 진짜 꿈을 꾸게 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슬픈 생각에 잠겨 있는데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계속 말을 해주면 그런 슬픈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있어. 세상에 있어. 그리고 나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너무 귀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야. 이런 생각하면 누가 쉽게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많이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마음들을 친구들한테 늘 보내드릴게요. 이런 사랑의 마음과 좋은 기운들을 항상 보낼 때 이런 기운들이 친구들 마음 안에 사랑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모닥불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그런 불씨를 가지고 스스로를 많이 잘 활활 사랑으로 태우고 있다가 또 그 불이 많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런 온기를 또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여행 가다 보면 그렇게 사람들의 염원이 쌓여있는 돌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볼 때 뭐 절 같은데 그런 데 있을 때도 있고 뭐 공원이나 아니면 바닷가 이런 데도 많이 쌓여있는 걸 보는데 그 하나하나 이렇게 올린 게 사람들의 정성과 마음이잖아요. 아, 이게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빌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돌탑처럼 쌓이고, 소원처가 돼서 이렇게 강에 띄울 수도 있고, 또 절에 가면, 다른 종교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편지들이나 이런 거 써놓는 것들. 그런 거 봐도 사람들의 마음과 소망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하나하나, 소망들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하면 누가 쉽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비교하거나 그런 것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데 누가 뭐 좀 낫다 뭐 하다 이런 거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뭐 그런 그런 걸 해요. 그럴 시간에 그냥 자기가 스스로 행복한 거 더 찾고 자기가 더 배우고 싶은 거나 진짜 에너지를 더 효율적인 데 쓰세요. 자꾸 흘려나가는 에너지로 쓰면 자신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뇌가 고장나요, 진짜. 뇌가 고장나서 계속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랑 그렇게 남 비난하거나 그런 생활이 젖어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타성에 빠져서 뇌가 자꾸 그런 쪽으로 하고 뇌가 정말 고장나요. 그러니까 늘 긍정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뇌가 계속 활성화되니까 그리고 또 전두엽은 계속 사용할수록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쁜 단어를 하나 더 배우고 그런 단어를 또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 너무 소중하고 예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책 읽어줄게요. 회색역. 헛간이 불에 타 무너지니 이제야 달이 보이는구나. 미즈타 마사이데. 일본 시인이래요. 우리가 누구이건 어디서 왔건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길을 떠난다. 나의 여행은 1953년 4월 어느 날 미시시피주 어느 시골 구석구석에서 버논 윈프리와 버니타리에 의해 잉태되면서 시작되었다.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벌인 로맨스와는 거리가 먼 단 한 번의 동침은 뜻하지 않은 임신을 불러왔고 나의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던 그날까지 임신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베이비 샤워 따위는 없었다. 출산을 앞두고 경의에 차서 부푼 배를 쓰다듬는 임산부들의 얼굴에서 번져나오는 기대나 기쁨의 감정은 나의 출생에는 없었다. 오로지 후회와 숨기고자 하는 마음, 부끄러운 감정의 낙인이 있을 뿐이었다. 심리치료사이자 내면아이 개념의 선구자인 존 브래드쇼가 1991년에 오프라 쇼에 출연했을 때 나와 청중은 그가 행한 심오한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눈을 감고 우리가 자란 가정으로 돌아가서 머릿속으로 그 집을 그려보라고 했다.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가 말했다. 창문 안을 들여다보세요. 집 안에 있는 나를 찾아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너무나도 슬프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내 성장 과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외로움을 느꼈다는 걸 깨달았다. 혼자였다는 뜻은 아니다. 내 주위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 영혼의 생존이 오로지 나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알았다. 나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고 느꼈다. 어린 시절 나는 예배를 마친 후 할머니 댁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했다. 손님이 떠나면 치매기가 있는 할아버지와 남편을 돌보는 데 지쳐서 종종 짜증을 내는 할머니와 달랑 남게 되는 것이 두렵고 싫었다. 인근의 어린아이라고는 나뿐이어서 나는 혼자 노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래서 홀로 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해냈다. 나는 책을 읽고 집에서 만든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집안일을 했다. 가끔은 농장에서 기르는 가축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말을 걸기도 했다. 홀로 지낸 그 긴 시간은 성인으로서 내 모습을 형성하는데 당연히 큰 영향을 끼쳤다. 그날 존 브래드쇼 창문을 통해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나는 슬펐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깜찍한 성격의 꼬마 승려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강해졌다는 느낌도 받았다. 어쩌면 당신도 나와 같을지 모르겠다. 당신도 나처럼 자신을 가치없는 존재라고 여기게끔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삶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하고 가치 있는 도전 중의 하나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모습을 가지게 한 씨앗이 언제 어떻게 뿌려졌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씨앗을 바꿔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책임이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는 반박할 수 없는 법칙이 하나 있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의 행복이나 불행이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우리는 반드시 용기를 내어 타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내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매일 어떻게 찾아오는지 눈여겨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어머니와 싸우다가 매듭지지 못하고 묻어둔 의견 차이가 배우자와의 언쟁에서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적인 감정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지 살펴보자. 그러한 경험을 통해 삶은 우리에게 과거에서 벗어나 온전한 인간이 되라고 촉구한다. 주의를 기울여보자. 나의 선택 하나하나가 나만의 길을 닦을 기회를 준다. 끊임없이 움직이자. 한껏 속도를 내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쳐서 무릎을 꿇게 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충격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좌절하게 하는 것은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이다.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균형을 잃는다. 지진이 나도 버티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진동을 피할 수는 없다. 살아있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경험이 일종의 선물이라 믿는다. 그로 인해 우리는 중력의 새로운 중심점을 찾아 여기저기 발을 디뎌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위가 흔들릴 때 뻣뻣하게 버티며 저항하는 대신 그러한 경험을 우리의 위치를 바꿀 기회로 여기고 받아들이자.
균형은 현재의 순간에만 존재한다. 대지의 흔들림을 느낄 때 자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어오자. 마음만 굳게 먹으면 다음 순간 닥치는 진동을 당신은 잘 이겨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숨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남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하고 있다. 내게는 오랫동안 거의 혼자만의 비밀로 숨겨둔 과거가 있었다. 나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친구 게일에게도 사귄 지 여러 해가 지나서야 비밀을 고백할 수 있었다. 연인인 스테드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비밀을 나눠도 될 만큼 안전한 사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나는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14살부터 14살까지 성적 학대를 당했고 그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14살에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당시에 나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의사가 내 볼록한 배와 부은 발목을 알아챌 때까지 임신 사실을 숨겼다. 1968년에 나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몇 주 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 후 나는 학교로 돌아왔고 누구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사실이 알려지면 퇴학을 당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혼자만의 비밀을 품은 채 미래로 향했고 누군가가 알게 되면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나를 쫓아낼 거란 생각에 항상 겁이 났다. 결국 나는 용기 내어 학대받은 과거를 공개했지만 그때조차도 여전히 수치심에 젖어 있었고 임신 사실만은 끝까지 숨겼다. 그런데 가족 중 한 명이 타블로이드지에 내 비밀을 폭로했고 그 뒤로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상처받았고 배신감을 느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뉴스가 터진 일요일 오후 커튼을 쳐놓아 어두운 내 침실로 스테드먼이 들어왔다. 그 얼굴은 눈물에 젖은 듯 보였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말했다. 정말 너무들 하는군. 당신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월요일 아침이 왔고 나는 누군가에게 흠씬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으로 가까스로 침대에서 기어나와 출근길에 나섰다. 무서웠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내게 손가락질을 하며 14살에 예를 베다니 세상에 너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당장이라도 고함을 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너무나 놀라웠다. 전과 다르게 나를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십 년 동안 머릿속으로 상상해왔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나는 또 한 번 배신을 당했다. 역시나 배를 걷어차인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더는 울거나 침대에 처박히지 않았다. 너를 치려는 어떤 무기도 소용없으리라. 이사야서 54장 17절의 9절을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힘든 어떤 순간에도 밝은 면은 있는 법, 비밀이 폭로되면서 나를 묶고 있던 속박도 풀렸음을 깨달았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야 나는 비로소 어린 소녀의 영혼에 난 상처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치심을 품고 사는 것은 그 무엇도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다. 우리가 수치심을 극복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 안에 머무르게 된다. 힘든 순간을 맞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묻는다. 실수를 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어리석게 보이거나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두려움을 제거하면 이제껏 내가 찾고 있던 해답이 또렷이 보인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다가갈 때 이 점을 명심하자. 만약 무엇이든 해보고자 마음을 열면 당신이 치르는 가장 고된 투쟁은 당신의 가장 훌륭한 강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옛날 사진을 보며 바로 과거의 시절로 돌아간 적이 있는가? 그때 입고 있던 옷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내게는 정확히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 한 장 있다. 사진 속의 나는 21살이고 40달러를 주고 산 치마를 입고 있다. 그때까지 나는 옷 하나를 사는데 그 정도 금액을 써본 적이 없었지만 처음으로 저명한 인사를 인터뷰하게 되어서 기꺼이 돈을 투자했다. 흑인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가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마약은 내려놓고 꿈은 높이 키우자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연설할 예정이었고 내가 그 행사를 취재하게 된 것이다. 방송국에서 시간을 할애할 만한 행사가 아니다 라는 것이 뉴스국장의 의견이었지만 내가 끈질기게 주장하여 인터뷰를 성사시켰다. 나는 6시 뉴스에 보도될 가치가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늘 흥미를 느꼈다. 그들의 경험에서 진실을 추출하여 다른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거나 영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로 증례내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제시 잭슨 목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 만약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일을 의심하며 단 1분이라도 낭비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리라. 내가 마음과 감정, 교감이 중요한 순간이나 많은 청중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임을 알았더라면 말이다. 그럴 때면 나와 상대방 사이에 무언가가 피어난다. 나는 그들을 느낄 수 있고 그들이 나와 공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어왔고 어떤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들도 그와 비슷한 경험, 아니 아마도 더한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느끼는 깊은 교감은 우리가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원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 우리는 모두 사랑, 기쁨, 인정받기를 원한다. 당신이 지금 어떤 역경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이 점만은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삶이라는 캠퍼스는 매일 우리가 겪는 경험과 행동, 반응과 감정으로 채워지며 그 붓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내가 이것을 21살에 알았더라면 많은 눈물과 자기 의심의 시간을 아낄 수 있었으리라. 우리가 모두 자신의 인생을 그리는 예술가이며 원하는 만큼 다채로운 색깔로 한껏 붓질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것은 내 삶의 크나큰 발견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고 잠재의식에 관한 내용 읽어드릴게요. 지금 바로 행동하라. 마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창조력의 원천이지만 창조하려면 생각 이상의 것, 즉 행동이 필요하다.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생각은 잠재의식의 힘을 오해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감정이다.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잠재의식에 소망을 심었다면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이 필요하다. 타인이 대부분의 어려운 행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거나 자원을 조정해 관리 임무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육체적 기능을 사용해 생각을 행동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힘만으로도 소망의 대상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 피아노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잠재의식에 전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틀 후 이웃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피아노를 둘 공간이 없다며 혹시 피아노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이때는 이삿짐 센터에서 피아노를 옮겨줄 수도 있으니 내가 직접 움직일 필요도 없다. 반면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피아노 연주에 놀라운 재능이 있거나 잠재의식을 통해
크나큰 음악적 영감을 받고 바로 상상 속의 곡을 연주하며 자신만의 음악을 작곡할 수 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라면 피아노 연주법과 악보 읽는 법, 작곡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 곡을 연주하고 작곡하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공부와 연습은 힘들기보다 재밌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행동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잠재의식의 창조 과정은 내가 직접 이끌거나 감독하지 않는다. 잠재의식 단계에서 할 일은 비전을 유지하고 기대와 감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의식이 무한한 지성과 협력해 소망을 실현할 기회를 줄 때 나의 역할은 바뀐다. 잠재의식이 주는 선물을 받은 후에는 자신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선물은 잠재의식 속 생각을 통해 나에게 전달된다. 선물은 현재의식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현실을 나에게 주어진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선물을 받은 즉시 행동하라. 과거나 미래에 행동할 수는 없다.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맞춰 특정한 행동을 하겠다고 계획할 수는 없다. 미래에 예측한 일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없다. 지금 바로 행동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관심 가는 일이 있다면 관련 분야의 책을 읽으며 자세히 알아보고 주변 사람과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특정한 직업이나 사업에 끌린다면 신입 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인턴으로 근무해보자. 이직할 기회가 생기거나 꿈꾸던 사업을 할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행동을 미루지 마라. 변화를 만들기 위해 주체적으로 움직여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나 실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다음은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다. 공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지금 행동하라. 진취적으로 주도하라. 조건, 사람, 상황 등이 나타나 변화를 일으킬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과거에 했던 일이나 저지른 잘못을 걱정하지 마라.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능한 최고의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라. 더 나은 상황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상황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 행동을 취하라. 부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놀랍거나 색다른 단계를 찾아 헤매지 마라. 지금까지 하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더 긍정적인 태도로 성공하리라고 굳게 믿어라. 긍정적인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고 좌절하지 마라. 좌절은 부정적인 생각의 증거이기에 결핍과 제한을 초래한다. 현재의 직업, 사업, 상황을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라. 현재의식이나 잠재의식의 사고가 신호를 주지 않는 한 과감한 결정은 내리지 마라. 직장에서 현재 맡은 직책에 만족할 수 없다면 최고의 직원이 되는 일에 집중하라. 불만족은 더 나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원하는 지위를 가진 자신의 모습이 담긴 비전을 그리면서 현재의 고용주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하라. 비전과 믿음은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사업 기회를 가져다 줄 창조적 힘을 만들 것이며, 행동은 내가 현재 속한 환경을 내기 원하는 환경으로 바꿔 힘을 부여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행동한다는 개념은 현재 자신이 속한 위치를 뛰어넘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직무를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원 대상이 되어 해고당하는 등 퇴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위치에서 필요한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용주, 가족, 사회, 정부의 방해가 된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현재의 위치를 뛰어넘어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타인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때만 발전할 수 있다. 현재 보유한 직위나 관리하는 사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사람에게 급여 인상 또는 승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맡은 직무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거나 고객이 지불한 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면 현재의 직무 또는 사업을 넘어 더 수익성 높고 보람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얻고 싶다면 머리, 심장, 손, 이 세 가지 기능을 한 곳에 모아라. 우리는 잠재의식을 통해 소망하고 혁신하며 의식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 소망과 아이디어 및 내적 재능의 결실을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식과 육체적 감각은 육체적 차원의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즐기게 해준다. 현재의식은 주목, 추론, 분석, 결정, 상상이라는 네 가지 필수 기능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현재의식이 주목하는 것과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하라. 뇌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일꾼이다.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며 운동을 하고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술이나 기타 유해물질을 멀리하며 뇌를 관리하라. 수많은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뇌로 채워라. 심장은 감정의 근원이다. 심장은 잠재의식에 소망을 각인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행동을 취하겠다는 결단력과 자신감을 성공한다.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데 끈기는 중요한 요소다. 끈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평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산, 교육, 타고난 능력, 영향력 있는 배경 등 어느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공에는 생각 이상의 것, 즉 행동이 필요하다.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잠재의식에 소망을 심었다면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이 필요하다. 잠재의식이 주는 선물을 받은 후에는 자신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친구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또 오늘 하루 잘 살아낸 친구들 고생 너무너무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도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늘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그리고 나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성장 과정을 통해서 또 현재 어떤 인간관계나 그런 관계들을 맺으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많이 다독다독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아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참 대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잘 견디고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스스로 그런 내면 아이한테 안부도 전해주고 그런 사랑스러운 말도 해주면서 같이 키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어린 내면 아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자신을 그렇게 키워가는 그런 심정으로 너무 많은 사랑을 주면서 토닥토닥하고 내면 아이를 성장시켜서 어른으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생각과 또 좋은 마음들을 가진 어른으로 이렇게 함께 데리고 잘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큰 것들을 담으려고 하고 그랬을 때 더 많은 부분들이 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늘 보냈을 때 마음과 마음들이 모였을 때 그런 영향들의 파급력들은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대했을 때 통하지 않는 마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배경 지식 그런 것들은 다 다르잖아요. 인식하는 그런 작용들도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때가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은 꼭 언젠가 늦더라도 스며드는 마음이 된다.
전 늘 그렇게 믿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도 다 자신 있다.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강아지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제가 보여진 이런 모습들이 그냥 저 자체이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도 저 부분은 좀 부족하나? 이렇게 그냥 예쁘게 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렇게 저의 부족함도 넓은 마음으로 봐주기를 양해 부탁드리고 저도 더 큰 마음을 갖고 더 많은 사랑을 담으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깨달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친구들이 영감을 주거나 저한테 세상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줬을 때 늘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더 부족하니까 더 많이 큰 사람이 되라고 그런 복잡해지는 마음들이나 감정들을 저한테 주는 것 같아서 매 순간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늘 고마워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예쁜 마음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이런 마음들, 소중한 마음들 늘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그리고 받은 마음들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마음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그렇게 마지막 축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친구들도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도 있겠지만 잘 훌훌 털어버리고 늘 좋은 생각, 좋은 감정 갖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노력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에 집중하고 그런 물소리나 자연의 소리, 햇살, 구름이나 하늘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로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돌려서 또 예술하거나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히지 않은 공간에서 그런 창의력들이 더 발휘된다고 하니까 안에 갇혀있고 그런 것보다는 늘 산에 가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늘 자연 속으로 스스로를 보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서 산에도 같이 가고 그러면 좋겠다. 언제 산에도 같이 가고 가는 길에 김밥 같은 거 먹어도 되고 아니면 내려올 때 또 들려서 산채 비빔밥이나 해물파전 이런 거 같이 먹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런 소박한 희망사항이었고 언젠가 그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는 늘 친구들 곁에서 이런 좋은 친구로 남으려고 할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자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잘 때 편안하게 잘 자요. 발도 이불 속에 나오지 않게 꼭꼭 잘 덮고 자고 이렇게 이불도 포근하게 덮고 자고 굿나잇 안녕.